안녕하세요. 인셉션 버전 2, 버전 3에 대해서 발표할 신지후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인셉션 구조를 다시 생각해보고 개선한 인셉션 버전 2, 3 모델 논문입니다. 목차는 이렇게 논문과 똑같은 흐름으로 구성해보았고요. 이 논문은 기존 구글렛의 인셉션 버전 1 구조를 다시 설계해 정확도를 높이면서도 계산 효율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핵심 키워드는 컨볼루션 분해, 효율적인 다운샘플링, 정교화 강화입니다. 알렉스넷 이후 CNN은 이미지 분류를 넘어 객체 탐지, 분할, 자생 추정 등 다양한 비전 작업의 핵심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후 VGG넷과 구글넷 같은 더 깊고 넓은 네트워크가 등장했는데 VGG는 성능은 높지만 계산량이 크고 구글넷은 더 적은 파라미터로도 높은 성능을 내는 효율적인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기존 인셉션 구조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구조가 복잡해 단순하게 확장을 할 때에 계산량이 급격히 증가했고 어떤 설계가 성능 향상에 핵심적인지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모델을 무작정 키우는 대신 효율적으로 확장하는 방법에 집중합니다. 이 논문의 핵심 메시지는 더 큰 모델보다 더 똑똑한 설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자들은 설계 원칙을 정리하고 큰 컨볼루션을 작은 연산으로 분해하며 다운샘플링과 정교화까지 함께 개선했습니다. 이제 저자들이 제시한 4개의 일반 설계 원칙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초반에 정보를 너무 많이 줄이면 안 됩니다. 네트워크 앞부분에서 채널 수를 확 줄이거나 다운샘플링을 너무 빨리 해버리면 중요한 특징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압축보다는 정보 보존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어느 정도 넓은 표현 공간이 필요합니다. 채널 수가 충분하면 특징들이 더 잘 나뉘고 네트워크가 패턴을 더 쉽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고초한 표현은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공간 연산 전에 채널을 줄이는 것은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3x3, 5x5 같은 연산을 하기 전에 1x1 컨볼루션으로 채널 수를 줄이면 계산량은 줄어들고 정보 손실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압축하고 그 다음 공간 정보를 모으는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넷째, 폭과 깊이를 같이 균형 있게 늘려야 합니다. 여기서의 폭은 한 레이어에 포함된 필터의 개수를 말하고 깊이는 네트워크의 레이어 개수를 말합니다. 네트워크의 각 단계에서 필터 수와 네트워크의 깊이 간의 균형을 맞추면 최적의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W와 H는 특징이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공간 정보이고 채널은 그 위치에서 어떤 특징을 보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채널별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다 다릅니다. RGB 3개 채널에서는 각 채널이 빨강, 초록, 파랑에 집중해서 이미지를 분석하고 3개를 조합해서 컬러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색뿐만이 아니라 모서리, 질감,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정보는 위치에 대한 정보이고 표현은 채널 안에 담긴 경계선, 질감, 형태, 색 같은 특징 자체를 의미합니다. 또한 차원은 보통 높이 곱하기 너비 곱하기 채널 이렇게 H 곱하기 W 곱하기 C처럼 높이 너비 채널 수를 함께 나타내며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규모를 뜻합니다. CNN이 깊어질수록 보통 너비와 높이는 줄어들고 채널 수는 늘어나는데 이는 공간 정보는 압축하고 표현은 더 풍부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인 큰 필터의 분해를 보겠습니다. 저자들은 큰 컨볼루션을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 더 작은 연산들로 나누어 동일한 수용 영역을 볼 수 있으면서도 계산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먼저 가장 직관적인 분해 방식은 5x5 컨볼루션을 2개의 3x3 컨볼루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의 5x5 필터를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 3x3 연산을 2번 연속으로 적용해 비슷한 수용 영역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넓은 영역을 보는 효과는 유지하면서도 계산은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이렇게 분해하면 단순히 연산량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렐루와 같은 비서현성이 한 번 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수용력을 가지더라도 표현력은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논문 피규어를 살펴보면 기존 구조에서는 한 브랜치에서 원바이원 컨볼루션 뒤에 오바이오 컨볼루션을 바로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팩토라이제이션 적용한 이후 이 오바이오 컨볼루션은 두 개의 3바 이상 컨볼루션으로 분해됨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논문의 대표적인 아이디어인 비대칭 분해입니다. 저자들은 3x3 컨볼루션을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 이를 3x1과 1x3로 나누어 연속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같은 수용력을 유지하면서도 계산량을 또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점은 이 비대칭 분해 방식이 초기 레이어보다 중간 크기의 피처맵에서 더 효과적이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12에서 20 정도의 그리드 크기에서는 1x7 뒤에 7x1을 사용하는 구조가 계산 효율을 높이면서도 성능이 잘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논문 비교를 또 보자면 기존에는 3x3 컨볼루션 하나를 그대로 사용하던 것을 1x(n) 컨볼루션과 n×1 컨볼루션으로 나누어 적용합니다. 그래서 3x3 기준으로 보자면 결국 1x3 다음에 3x1 또는 3x1 다음 1x3로 분해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 분류기입니다. 원래 구글넷에서는 보조 분류기를 아주 깊은 네트워크에서 기울기 소실을 줄이고 중간 레이어에도 직접적인 학습 신호를 주기 위한 장치로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하위 레이어가 더 잘 학습하도록 돕는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그 해석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 보조 분류기가 있는 모델과 없는 모델은 학습 초반 수렴 속도에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대신 학습 후반으로 갈수록 보조 분류기가 있는 모델이 조금 더 좋은 정확도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보조 분류기의 핵심 역할을 단순히 중간 학습을 돕는 기울기 전달 보조 장치라기보다는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높이는 정교화 장치에 가깝다고 해석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해상도 감소입니다. 해상도 감소라는 것은 피처맵의 높이와 너비, 즉 이런 h 곱하기 w 같은 공간 크기를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CNN에서는 보통 이 공간 크기를 줄일 때 풀링이나 스트라이드 컨볼루션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공간 크기를 줄이는 과정이 단순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너무 급하게 줄이면 위치 정보와 중요한 특징이 같이 사라져서 표현 병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병목을 피하려고 채널수를 먼저 크게 늘린 뒤에 줄이게 되면은 정보는 덜 잃을 수 있지만 계산량이 너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병렬 구조를 제안합니다. 한쪽 경로에서는 스트라이드 2 컨볼루션을 적용하고 다른 한쪽 경로에서는 스트라이드 2 풀링을 적용한 뒤 마지막에 두 결과를 컨캣합니다. 여기서 스트라이드 2라는 것은 출력의 공간 크기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대표적인 다운샘플링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구조에서 스트라이드 2 컨볼루션 경로는 필요한 특징을 학습하면서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크기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 배우면서 피처맵을 압축합니다. 반면 스트라이드 2 풀링 경로는 연산량이 적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기본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한쪽은 학습하면서 줄이고 다른 한쪽은 저렴하게 요약하면서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두 경로를 컨캣하면은 공간 크기는 줄이되 정보를 한 방식으로만 강하게 압축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컨브 경로와 풀링 경로의 장점을 함께 가져가면서 병목은 줄이고 계산 효율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 방법의 핵심은 해상도를 줄일 때 단순히 피처맵 크기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정보 손실과 계산 비용을 동시에 고려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해상도 감소 방법은 인셉션이 단순히 필터를 분해한 구조가 아니라
다운샘플링 과정까지도 매우 효율적으로 설계한 아키텍처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본 아이디어들을 실제 네트워크 설계로 조합한 것이 바로 인셉션 버전 2입니다. 저자들은 기존 7x7 컨볼루션을 3개의 3x3 컨볼루션으로 분해하고 인셉션 블록 내부에서도 앞서 설명한 팩토라이제이션과 그리드 리덕션, 효율적으로 그리드를 줄이는 해상도를 줄이는 전략을 적용합니다. 첫 번째 인셉션 단계에서는 5x5를 3x3 두 개로 바꾼 인셉션 모듈로 지역 특징을 효율적으로 추출하고 두 번째 인셉션 단계에서는 1x7과 7x1 같은 비대칭 분해를 통해서 넓은 문맥을 저비용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이후 세 번째 인셉션 단계에서는 채널 표현을 크게 확장해서 분류에 필요한 고수준 특징을 만듭니다. 각 인셉션 단계 사이사이에는 그리드 리덕션을 넣어서 해상도는 줄이되 정보 손실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모델의 전체 깊이는 42층 수준이며 구글넷보다 계산량이 약 2.5배 늘었지만 여전히 VGG넷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다음은 라벨 스무딩입니다. 기존 분류 문제에서는 정답 라벨을 원핫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정답 클래스에는 1, 나머지 클래스에는 0을 줍니다. 이렇게 학습하면 모델은 정답 하나에만 확률을 지나치게 몰아주게 되고 결국 자신의 예측에 너무 확신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과도한 확신은 과적합을 유발하고 일반화 성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저자들은 라벨 스무딩을 적용한 새로운 정답 분포 Q-를 정의하게 되는데 이것은 정답 클래스에 1을 주는 대신에 1-입실론만 주게 되고 그 남은 입실론은 다른 클래스에도 조금씩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정답을 완전히 확정적으로 주지 않고 약간 부드러운 분포로 바꾸는 것입니다. 특히 균등 분포를 사용하게 되면은 정답 클래스는 기존에 주던 것처럼 1 빼기 입실론만 주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또 추가로 입실론을 K등분한 그 보너스도 더해서 최종적으로는 1-입실론 더하기 입실론을 K로 나눈 보너스만큼 더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답 클래스는 이 입실론을 이제 K등분으로 균등하게 나눈 그 입실론 나누기 K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라벨 스무딩을 통해서 정답은 맞지되 너무 확신하지 않도록 학습시켜서 과적합을 줄이고 일반화 성능을 높이는 정교화 효과까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학습 세팅은 이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해상도 입력 성능에 대한 실험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입력 해상도가 높을수록 성능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논문은 계산량을 비슷하게 맞춘 상태에서도 정말 그런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299 by 299, 151 by 151, 79 by 79의 수용량을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를 했는데 탑1 어큐러시는 각각 76.6, 76.4, 75.2 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상도가 낮아져도 적절히 네트워크를 설계하면 성능 저하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결과는 작은 객체나 저해상도 입력을 다루는 상황에서도 단순히 입력 크기보다 아키텍처와 계산 배분이 더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실험 결과를 보자면 이 논문의 성능 향상은 한 가지 기법 때문이 아니고 여러 개선이 단계적으로 누적된 결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구글넷에서 시작을 해서 배치놈을 적용을 하고 인셉션 버전 2 구조로 디벨롭을 하고 RMS 프롭을 사용하고 라벨 스무딩을 사용하고 또 팩토라이제이션을 하고 보조 분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차례로 아이디어를 더하면서 성능은 계속 좋아짐을 확인을 했습니다. 또 단일 모델 멀티크롭 평가에서도 인셉션 버전 3는 144 크롭 기준으로
탑1 에러율이 어, 탑1 에러율과 탑5 에러율 모두 이전 모델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 여기에 4개의 모델 앙상블까지 적용을 하게 되면 더 낮은 수준으로 더 낮은 에러율을 도달하면서 더 성능이 개선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이 논문의 핵심은 인셉션을 단순히 더 깊게 만든 것이 아니고 효율적인 네트워크 설계 원칙을 정리를 하고 이를 실제 구조에 일관되게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큰 필터를 작은 필터나 비대칭 필터로 분해를 해서 계산량과 파라미터 수를 줄였고 그리드 리덕션 전략을 통해서 다운샘플링 과정에서도 정보 손실과 계산 효율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또한 부조 분류기와 라벨 스무딩으로 정교화를 강화해서 일반화 성능도 높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셉션 버전 2, 버전 3 논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